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황사가 하늘을 뒤덮이면서 공기의 질이 나빴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아침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일교차는 6도에서 최고 12도까지 크게 나겠는데요. 당분간은 낮과 밤의 큰 기온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 사이 미세먼지가 나쁨 농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오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와 에코파크 일원에 조성된 뱃머리 말 꽃밭에 아펠톤 화이트 드림 등 23만여 송이의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튤립뿐만 아니라 수레국화, 장구차 등으로 야생화로 동산을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운하간 인근 형산강 수변공원에도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옥수수 연구자 김순건 박사의 꿀 옥수수가 재배 당시에는 떠들썩했지만 요즘은 팔리지 않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정부 지원은 없었고 마케팅 기술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도 16브릭스, 웬만한 과일 못지않게 달아 과일 옥수수라 불리던 김순건 박사의 꿀 옥수수. 포항시 청하면에서 대단위로 재배되면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꿀옥수수와 찰옥수수가 냉동 창고에서 전기료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진공 포장해 창고에 보관 중인 옥수수는 20만 개. 수확한 지 2, 3년 지난 옥수수는 발효가 시작돼 냉동 창고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가격이 비싸고 품질 관리가 안 돼 2년 전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포항시가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옥수수를 특화 작목으로 개발해 브랜드로 육성키로 한 만큼 사후 관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FTA로 나중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옥수수 가공 공장 건립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지원금을 회수했다며 포항시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정이 딱해 최근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 판매를 타진했지만 수분이 빠지고 맛이 떨어져 식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질로 판매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사료 쪽에도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사료용으로도 가치가 없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인류의 기아 해결을 고민한 노 교수의 마케팅 실패가 옥수수 연구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어제 오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12차 공심위 회의가 3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 2시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진입한 이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공심위는 최 시장을 배제하고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과 준하경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북성로 하면 공구거리라고 여겨왔는데 요즘은 새로운 문화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북성로의 밤을 밝히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성로 입구의 카페에서 재즈밴드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판소리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국악밴드의 공연도 눈길을 끕니다. 딱딱한 공구골목이란 이미지가 강했던 북성로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북성 밤마실 콘서트 현장입니다. 낮과 밤의 풍경이 달라서 그 북성로에 숨겨지는 공간들 안에 만든 콘텐츠를 집어넣고 북성로의 밤을 한번 즐겨보자는 컨셉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밴드, 창작 뮤지컬, 넘버벌 퍼포먼스 같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북성로에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6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합니다. 이 북성로라는 조금은 낙후된 그렇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을 매개로 한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좀 감회가 새롭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미술과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공연과 함께 전시되고 북성로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생산 기능과 문화 창조 기능이 복합된 북성로를 스토리텔링에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 대잠 교차로 등 포항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인 단속기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난 영주 SK 머티리얼즈 공장에는 2012년과 13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이후로도 대응 장비 확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밸브 이상으로 유독성 물질인 육불화 텅스턴 40kg이 누출됐던 SK 머티리얼즈. 수분과 만나며 호흡기에 치명적인 불산으로 변하는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제독을 위한 화학차 투입은 한 대가 전부, 나머지 두 대는 사고 종료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영주 소방서가 자체 보유한 고성능 화학차는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구당 구리차가 8시 24분에 도착이고, 대구 달서가 8시 40분에 도착입니다. 그래 아마 그때는 1차 밸브 잠금 시간이 아마 넘어간 단계. 이 공장이 SK에 인수되기 전 OCI 머티리얼즈 시절인 2012년과 13년에도 3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2012년에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소방 측의 장비 보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집이 막 흔들려고 액잘 열어놓은 게 액자 떨어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피신하고 막 정으로 안전으로 도망가고 이랬었어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일선 소방서에 화학 보호복이 지급된 게 전부. 화학 재난 전담팀인 경북 119 특수구조단이 설립됐지만 구미 등 경북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이런 또 사고가 발생되고 하니까 차후에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는 화학차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육불화질소 생산 설비를 연간 600톤에서 1200톤으로 증설하며 덩치를 키운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장비와 인력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물 사용량을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4,500억 원을 들여 절수 설비와 빗물 이용 시설을 확대하고 시군별의 물 절약 목표를 설정해 수도 요금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1인당 물 사용량은 2001년 374리터에서 2016년에는 448리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요즘 가장 핫한 곳으로 이 관광객, 특히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도로는 복잡하고 주차장은 좁아 관광객들이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젊은 관광객에게 인기 높은 황리단길. 한복 빌려주는 집과 사진관, 특색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 관광객을 불러들입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길이 1km 이 구간에 인도가 없어 차량과 관광객이 얽히기 일쑤입니다. 행인에 막혀 거북이 운행을 하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차도를 아슬아슬 걸어다니는 행인은 행인대로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차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사람과 차끼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또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용 능력이 15대뿐인 주차장은 언제나 가득 차고 아무렇게나 된 주차로 차를 제때 빼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황리단과 연결된 대릉원 돌담길에도 차량이 가득합니다. 교행을 위해 대릉원 담장 쪽에는 주차를 금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2바퀴 정도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주차하는데. 새 가게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경주시는 뚜렷한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 관련 부서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아직 TF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그거는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짜져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이나 일방 통행 등 교통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나오는 용역 결과를 참고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밀려드는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는 마음이 들도록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에 위치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돼 염지하수 연구개발비로 1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염지하수는 바닷물과 담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섞인 물로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와 피부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해양 심층수보다 개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울진 지역의 염지하수를 이용해 스포츠 음료와 미용 음료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국의 지자체 10곳 가운데 경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셋이 나란히 자고 있을 때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다. 네, 세상을 다 가진 느낌. 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상북도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뿌잉뿌잉. 경상북도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12.4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곳 가운데 경북의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군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출산 잔여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압축도시 도입 등을 통해 농촌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서 지방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경북의 지자체가 가장 빨리 소멸된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레오 가말류의 멀티골을 앞세워 경남을 물리치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포항은 어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경남과의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포함해 2골을 몰아친 레오 가말류의 맹활약에 힘입어
경남에 추격을 뿌리치고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4승 1무 2패를 기록해 리그 4위를 유지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환 목표로 세운 20만 5천 명의 49.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은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등 600곳의 비정규직 1만 6천 명의 대상이며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전의 안전설비가 설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앞으로는 무조건 48시간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안전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고도 자체 평가를 거쳐 보고하도록 한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30일 안에 부적합 평가나 중간 보고를 하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 때문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포항병원이 2018년 포항시 출산장려 명예홍보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출산장려 명예홍보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S포항병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명예홍보기업까지 위촉됐습니다. S포항병원은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부터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바다 여행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이 개발한 뱃멀미 지수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여객선 항로의 파도 높이, 바람 등 해양 정보와 선박의 크기 등을 종합해 여객선 운항 중에 승객들이 어느 정도의 뱃멀미를 느낄지를 미리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뱃멀미 지수는 포항 울릉 항로 등 10개 연안 항로와 부산 대마도 등 2개 국제 항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아침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일교차는 6도에서 최고 12도까지 크게 나겠는데요. 당분간은 낮과 밤의 큰 기온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 사이 미세먼지가 나쁨 농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오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